이 사연은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한 어르신의 실제 경험을 각색하였습니다. 폭염이 아스팔트를 녹일 듯 달궜던 8월의 한낮, 서울 강남의 고급 스파, 대진 스파의 문이 힘겹게 열렸습니다. 한 노부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서자 로비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스쳤습니다. 땀에 젖은 회색 블라우스가 그녀의 마른 몸에 달라붙어 있었죠. 어머나, 이 더위에 괜찮으세요? 접수대에 있던 직원이 물었지만 노부인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세신실에서 나오던 민지가 노부인을 발견했습니다. 강 여사님, 민지가 급히 달려가 노부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는 28살, 대진 스파의 베테랑 세신사였습니다.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녀의 손길은 마법 같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특별했던 것은 손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었죠. 괜찮아요, 민지 양. 그저 더워서. 강 여사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민지는 노부인을 탈의실로 안내하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특별 관리해드릴게요. 제 비밀 기술로요? 강 여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대진그룹 회장의 어머니였지만 이곳에 올 때만큼은 그저 지친 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탈의실 옆 휴게실에서는 김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훈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VIP 고객들이 많이 예약되어 있어요. 절대 감정 소모 없이 규정대로만 하세요. 이 스파는 감정팔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민지가 강 여사를 부축하며 지나가자 김 매니저가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민지 씨, 시간 엄수해요. 오후 2시 예약 놓치면 경고장 한 장 더 추가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장의 경고장이 쌓이면 계약 해지. 이미 2장이 있는 그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네, 매니저님. 세신실에서 민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강 여사의 등을 닦아드렸습니다. 노부인의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손끝으로도 느껴졌어요. 여사님, 혹시 약은 챙겨 드셨어요? 약이요? 아, 맞다. 오늘 아침에 강 여사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자 노부인의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순간 강 여사의 몸이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여사님, 여사님,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옆칸의 세신사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바빴고 소리를 듣고도 곧장 달려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민지는 망설임 없이 노부인을 안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탈의실을 지나며 수건 하나를 집어 강 여사의 몸을 덮어주었어요. 로비로 나온 민지를 본 김 매니저가 경악했습니다. 민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들어가세요. 하지만 민지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살려야 한다. 민지는 맨발로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렸습니다. 37도를 넘는 폭염이 그녀의 얼굴을 내리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행인들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펩시9요. 제발 LC9 좀 불러주세요. 민지가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민지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갈 무렵 마침내 길 건너편에 병원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뛰었습니다. 응급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선 민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땀에 젖은 유니폼, 맨발에 묻은 피, 그리고 품에 안긴 발라의 노인. 이에발, 이분 좀 살려주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료진이 재빨리 강 여사를 이송 침대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급히 진찰하며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보호자세요?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강 여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그녀가 대진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 정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당장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 먼저 수납하시고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00만 원. 그녀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2,500만 원. 그녀가 3년 동안 모은 적금이었어요.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기 위해 월급에서 빠듯하게 모아둔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민지의 손가락이 아이체 버튼 위에서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오후 3시 대진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태주는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32년의 인생 동안 그가 보아온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끊임없이 변해왔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부회장님, 회의 시작할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태준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연락 왔나? 아직입니다. 오후에 스파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태준의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의 할머니 강 여사는 대진그룹 회장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에도 아들 강 회장을 도와 그룹의 기반을 다지는데 평생을 바친 여성이었죠. 이제는 나이가 많으셔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룹 임원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할머니 휴대폰으로 다시 연락해봐요.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unknown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입니다. 강 여사님의 보호자분 되시나요?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네, 제가 손자입니다.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강 여사님께서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셨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보호자분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태주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회의 취소, 차 준비해. 30분 후 태주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과 반듯한 외모는 어수선한 응급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다가갔습니다. 강 여사님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현재 검사 중이시고 곧 중환자실로 옮기실 예정입니다. 좀 전에 동반 내원하신 분이 수납을 마치고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태주는 간호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석 의자에 한 여성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어깨에 걸쳐진 병원 가운, 그리고 맨발.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여성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맨발은 아스팔트에 화상을 입고 긁힌 상처로 가득했고 창백한 얼굴은 극도의 피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할머니를 도와주신 분인가요?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태준을 바라보는 시선은 또렷했습니다. No. 대진 스파에서 여사님을 모시던 새 신사입니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구해주셔서. 민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태준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태준은 민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의사를 불러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여사님은 어떠세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낯선 여성이 자신의 할머니를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다고 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죠.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강태준님, 수납 절차를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태준이 수납 창구로 향하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미 500만 원 보증금이 납부되었습니다. 나머지 검사비와 입원 예치금 2천만 원만 추가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납부되었다고요? 누가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요. 민지 씨라고 하셨어요. 보호자라고 하셔서 태준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죠. 제가 납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납부된 금액은 즉시 환불해 주세요.
태주는 신용카드를 꺼내며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절차를 마친 후 그는 다시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증금을 납부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환불 절차를 마쳤으니 곧 계좌로 돈이 들어갈 겁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란요? 이런 폭염에 할머니를 업고 달려오셨다고요. 맨발로요. 민지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스팔트에 화상을 입은 발바닥이 이제야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태주는 처음으로 이 여성이 단순한 선행을 넘어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씨, 저는 강태준입니다. 대진그룹 부회장이자 쓰러지신 분의 손자고요. 민지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녀는 강 여사가 대진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눈앞에 젊은 남자가 그 유명한 대진그룹의 부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계세요? 스파의 다른 직원들은 오지 않았나요? 민지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4시. 이미 4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아, 제 예약 손님이. 그제야 민지는 자신이 일을 중단하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담당해야 할 VIP 손님의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지가 일어서려 하자 태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상태로 어디를 가려고 하세요? 당신 발이. 괜찮습니다. 제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민지는 고집스럽게 일어섰지만 한 발짝도 떼기 전에 그녀의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태준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를 불러 당신 발부터 치료받게 하겠습니다. 민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태준의 단호한 표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간호사를 불러 민지의 발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치실에서 민지의 발을 소독하는 동안 태준은 그녀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대진 스파. 여기가 우리 그룹 계열사였군요. 민지는 놀랐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주로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요. 국내 계열사 중 일부는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태준은 화면을 더 살펴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 매니저, 이 사람이 당신의 상관인가요? 민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방금 전화가 왔더군요. 당신이 무단으로 업무를 이탈했다며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고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무단 업무 이탈, 회사 규정 위반, 고객 개인정보 누설, 이유가 여러 가지더군요.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계약직으로 일한 3년, 정규직을 꿈꾸던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쓰러진 손님을 도와드렸을 뿐인데 간호사가 민지의 발에 거즈를 감는 것을 마쳤습니다. 화상은 경미해요. 하지만 며칠간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뜨거운 물에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태준이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다시 민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민지 씨, 당신은 우리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직장을 잃었군요. 민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후회는 없습니다. 태준은 민지의 담담한 반응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최소한 항의라도 했을 텐데 이 여성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김민지 씨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군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이하단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일이 먼저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낯선 노인을 구했어요. 태준의 말에 민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태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짧게 대화를 나눈 후 끊었습니다. 할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24시간이 고비라고 하네요. 민지의 표정이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이 위중하신가요? 네, 꽤 심각한 심장 발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당신 덕분이죠.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태준이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 갑자기 이 낯선 여성에게 묘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책임감도 함께요. 김민지 씨,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어디 사세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갈 수 있어요. 지하철 타면 되니까요. 그 발로 지하철을 어떻게 타실 생각이세요? 게다가 태주는 민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스파 유니폼에 병원 가운을 걸친 채였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실 건가요? 민지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강 여사를 구하느라 신발은 물론 개인 소지품도 모두 스파에 두고 왔었죠. 괜찮아요. 근처에 친구가 살아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디 사는지만 알려주세요. 기사가 모셔다 드릴 겁니다. 민지는 태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소를 말했고 태준은 즉시 기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민지 씨를 댁까지 바래다 드리세요. 그리고 태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덧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모시고 오세요. 민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요? 왜요? 태준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깨어나시면 은인을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요. 민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 여사의 상태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기사가 민지를 데리러 왔고 그녀는 태준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서울의 황혼이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담아내는 것 같았어요. 민지의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원룸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말에 민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기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차가 떠나고 난 후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현금 100만 원과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오늘 저희 할머니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일 뿐 당신의 행동의 가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강태준, 민지는 쪽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일자리를 잃었지만 한 생명을 구했고 낯선 이의 감사를 받았지만 그것이 마음을 온전히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상처 입은 발을 다시 소독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가 이제 실업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이력서를 써야겠네. 민지는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평소라면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녀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뭘 입지? 병원에 갈 생각을 하니 긴장되었습니다. 민지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꺼내 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그녀가 준비를 마칠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지 씨, 대진그룹 부회장 비서실입니다. 기사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래층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기업 부회장이 왜 자신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기사가 그녀를 중환자실 앞까지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태준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당신에 대해 물으셨어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를 구해준 천사에 대해서요. 민지는 당황스러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들어가 보실래요?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태준이 중환자실 문을 열어주었고 민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강 여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강 여사가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죠. 민지 양, 내가 알아보겠어. 내 목숨을 구해준 그 따뜻한 손길. 민지는 강 여사의 병상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긴장으로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나요, 여사님? 강 여사는 힘없이 손을 들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주름지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따스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민지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태준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강 여사는 손자의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리고 다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 양, 태준이 말해줬어. 네가 나를 구하느라 직장을 잃었다고.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흘끗 바라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강 여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이익보다 타인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는 여기까지 하시죠. 환자분이 아직 많이 약하십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이만 나가 있을게요. 좀 쉬세요. 강 여사는 아쉬운 듯 민지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곧 다시 볼 수 있겠지?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태준과 민지는 중환자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동안 둘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 도착한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을 많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네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여사님은 정말 따뜻한 분 같아요. 대기업 회장님의 어머니라고 하기엔 너무 소탈하시고요.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룹을 키울 때도 늘 사람이 먼저라고 가르치셨죠. 민지는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준 씨는 어제 할머님이 대진 스파에 가신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것 같던데요? 태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사실 대진 스파가 우리 계열사인 줄 몰랐어요. 최근 몇 년간 해외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국내 소규모 계열사들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조사해봤어요. 대진 스파는 3년 전 우리 그룹이 인수한 회사더군요. 하지만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한다는 원칙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 시기가 자신이 입사한 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준이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지 씨,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에 대해서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인데요. 특별하지 않다고요? 낯선 노인을 위해 직장을 버리고 적금까지 깨서 병원비를 내준 사람이요? 민지는 손가락으로 커피잔 테두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건 순간적인 판단이었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 순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는 대진 스파에서 얼마나 일하셨나요? 3년이요. 정규직이었나요?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계약직이었어요. 매년 계약을 갱신했죠. 사실 이번에 정규직 전환 평가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태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할머니를 도와주셨군요. 본인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눈앞에 쓰러진 분을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민지 씨,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른 계획이란요? 앞으로요? 지금은 일자리를 잃으셨으니 민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은 차갑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일단 새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죠. 다른 목욕탕이나 스파에 지원해 볼 생각이에요. 태준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민지가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일하시는 건 어떨까요? 민지는 놀라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대진그룹에서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어젯밤부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민지 씨 같은 인재가 우리 그룹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새 신사일 뿐이에요. 대기업에서 일할 만한 스킬이나 학력도 없고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보여준 것은 어떤 학위나 자격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인간성, 순간적인 판단력,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그룹은 최근 사회공헌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옹기나눔회라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김민지 씨의 능력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회공헌 재단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지 씨가 할머니를 위해 보여준 그 헌신과 따뜻함, 그것이 우리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회공헌 재단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경로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 강 회장님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 회장님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할머니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김민지 씨를 꼭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민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진그룹 회장을 만난다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회장님을 뵙다니. 태준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생각보다 친근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일찍 여의신 후로 할머니가 유일한 의지처셨거든요. 김민지 씨가 할머니를 구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해하고 계세요. 민지가 불안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묘한 설렘까지. 언제 만나 뵙게 되는 건가요? 지금 바로요. 아버지께서 병원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카페테리아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명의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오더니 그들 사이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검은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위험 있는 자태. 강 회장의 등장에 카페테리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강 회장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일부 병원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민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시선을 민지에게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의외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 민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지입니다. 앉으세요. 강 회장이 손짓했고 세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행원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강 회장이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호전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며칠만 더 지켜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지 씨,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구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별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쓰러진 분을 도운 것뿐이에요. 강 회장은 잠시 민지를 관찰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내면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태준이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직장을 잃었다면서요? 민지는 목이 메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면 되니까요. 강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해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군요. 사람을 구하는 행동이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규정이니까요. 무단 이탈은 해고 사유라고 합니다. 규정? 강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대기업 회장이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는 규칙이 있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직원이 있겠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흥미롭군요. 당신은 직장을 잃으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군요. 네.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 또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강 회장과 태준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의 대화가 오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민지 씨, 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진그룹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민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것과 최근에는 해외 사업에도 적극적이라는 정도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진그룹은 50년 전 제 아버지가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2명이 전부였죠. 그때 우리의 모토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약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그 가치는 희미해져 갔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효율성이 중요해지고 규정과 절차가 사람보다 우선시되기 시작하죠.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말에는 깊은 후회와 성찰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10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강 회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심장병이었어요. 그때 제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했지만 이미 늦었죠.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오직 회사의 성장만을 생각했죠. 어머니가 저를 늘 걱정하셨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군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낯선 노인을 구한 사람. 당신의 행동은 제가 잊고 지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지 씨, 태준이 당신에게 옹이난 음회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들었습니다. 그 재단은 제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옹기. 그녀가 항상 주변에 전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형식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그쳤습니다. 강 회장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옹기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이 있었으면 합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 그 진심이 중요한 거죠. 당신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생명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을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 제안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옹기나눔 회의 총괄 본부장으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총괄 본부장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중책을. 강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 신사에서 대기업 재단의 총괄 본부장으로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의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대진그룹의 영혼도 구했을지 모릅니다. 그의 말에 민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 회장이 일어났고 태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님께 다녀오겠습니다. 김민지 씨도 함께 가시겠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 복도를 따라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민지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강 회장이 먼저 들어갔고 태준과 민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 회장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모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강 회장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잃은 후로 할머니가 유일한 위안이셨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마저 잃을 뻔했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민지는 유리창 너머 모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한 가족의 행복을 지켜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지 씨,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민지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제안이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진정한 인정과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지하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늦여름의 폭염이 조금 누그러들기 시작한 9월 초, 민지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 개의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진그룹 옹이나눔회 총괄 본부장 계약서, 다른 하나는 강남의 유명 스파에서 보내온 새 신사 채용 제안이었습니다. 민지가 대진 스파에서 해고된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몇몇 고급 스파에서 그녀를 스카우트하려 했습니다. 신의 손이라 불리는 그녀의 실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민지는 한참 동안 두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길과 새로운 도전, 그 사이에서 그녀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강태준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퇴원한 후로 태준은 거의 매일 민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안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점차 그들의 대화는 더 깊고 다양한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지 씨,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되세요?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께서 민지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 여사의 집이라면 분명 대단한 저택일 테고 그런 곳에 자신 같은 사람이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그런 곳에 가도? 태준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결정은 하셨나요? 민지는 탁자 위에 두 서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에요. 이해합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기사를 보내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옷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강 회장의 집에 갈 적당한 옷이 있을까? 그녀의 소박한 옷장 속에는 평범한 일상복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민지는 가장 단정해 보이는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소박하지만 깔끔한 네이비 색상의 원피스였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헤어스타일도 정돈했습니다. 오후 5시 정각 약속대로 검은색 세단이 그녀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지가 차에 올라타자 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님. 강 여사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을 건너 북한산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가에 들어섰을 때 민지는 이미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웅장한 한옥과 현대적인 건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저택 앞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마치 작은 숲처럼 우거져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민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태준이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에 딱딱한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봤기에 민지는 잠시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민지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민지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안내하여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민지의 예상과 달리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구와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원에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태준을 따라 넓은 정원으로 나오자 강 여사가 나무 그늘 아래 정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민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 양 드디어 왔구나. 강 여사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고 민지는 다가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럼 내 목숨의 은인이 보러 온다는데 어떻게 아프게 누워있겠어? 강 여사의 농담에 민지는 부끄러워 웃었습니다. 태준이 그들 옆에 앉았고 곧 하인이 차와 다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태준이 말하더구나. 자네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민지는 살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할머니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아직 고민 중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요. 강 여사가 따뜻한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구나. 내가 오랜 세월 살아오며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자네처럼 맑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재물은 많았지만 진정한 사람이 부족했어. 회사가 커질수록 더더욱 그랬지. 그런데 자네가 나타났구나. 낯선 노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다들 무관심하게 지나갔어.
대기업 회장의 어머니라고 하면 모두가 고개 숙이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더구나. 민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폭염 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바빴을 뿐이에요. 저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고요. 우연이 아니야. 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운명이었어. 자네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은. 민지는 할머니의 진지한 눈빛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민지 씨가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뭔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요. 무슨 뜻이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대진그룹은 창업 당시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그 가치는 점점 희미해졌죠. 효율성, 이익, 성장,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 강 회장이 특히 그랬지. 아내를 잃은 후로 더더욱,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후 감정을 철저히 차단하셨어요.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의 성장에만 집중하셨죠. 그리고 그 가치관이 회사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해지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대진 스파에서 민지 양을 해고한 것도 그런 문화의 결과야. 강 여사가 쓸쓸하게 덧붙였습니다. 규정을 어겼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그 차가운 논리. 민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기업의 내부 문화가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나는 대화를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 씨의 행동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요. 당신이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모습이 아버지께 잊고 계셨던 가치를 상기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채용하려는 건가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종의 상징으로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민지 씨의 진심과 용기, 그리고 따뜻함. 그것이 옹기나눔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민지 씨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로 원하는 방향으로 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강 여사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가 망설이는 이유가 뭐지? 솔직히 말해보렴.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새신사일 뿐이에요. 대기업 재단을 이끌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거예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인 목욕탕 때밀이라고요. 강 여사와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 씨, 세상에는 두 종류의 리더가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로 이끄는 사람과 가슴으로 이끄는 사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후자입니다. 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진심이 필요한 곳이야. 자네가 가진 것 바로 그거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신뢰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 도울 거예요. 민지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 중순, 민지는 대진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가을 하늘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민지님, 옹이나눔회 본부장님 맞으신가요? 로비에서 안내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지가 약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새로운 직함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7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지는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강 여사와 태준과의 대화 이후 그녀는 마침내 옹이나눔회 총괄 본부장 자리를 수락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37층에 도착하자 넓고 밝은 사무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벽면에는 사람을 향한 온기, 세상을 향한 나눔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지 씨, 잘 오셨습니다.
태준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그는 평소보다 덜 공식적인 분위기의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이곳이 온기나눔회 사무실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일하게 될 직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태준은 민지를 데리고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고 그들은 민지를 보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분명 그들도 새로운 본부장의 특별한 배경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온기나눔회의 새로운 총괄 본부장이신 김민지님입니다. 태준이 민지를 직원들에게 소개했고 직원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눈빛에서는 의구심이 느껴졌습니다. 목욕탕 새 신사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라는 의문이 그들의 표정에 드러났습니다. 민지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인사에도 사무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한 여성 직원, 이 과장으로 불리는 사람의 눈빛이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민지 씨, 제 사무실로 오세요. 태준이 민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태준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지만 예상외로 소박했습니다. 벽에는 몇 장의 가족 사진만 걸려 있을 뿐 화려한 장식은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태준이 소파를 가리켰고 민지는 앉았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시죠? 민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게 낯설어요. 특히 직원들의 시선이.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다들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민지 씨의 진가를 알아볼 거예요. 태준이 서랍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온기나눔회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민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장학사업, 노인복지, 환경보호, 문화지원.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어딘지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들이긴 한데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같은.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확히 맞추셨어요. 지금까지 온기나눔회는 사실상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대부분이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온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을 민지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민지는 태준의 진지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인상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를 보며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태준이 민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 씨는 이미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들어오자 태준과 민지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강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김민지 씨, 첫날은 어떠신가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적응 중입니다. 모든 게 새롭고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이 자리에 모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구해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닙니다. 민지는 궁금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그룹은 지금 위기입니다. 강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영혼을 잃어가고 있어요. 직원들은 일을 하면서도 왜 하는지 모르고 고객들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강 회장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아내를 잃고 나서 회사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차갑게, 더 이성적으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의 어깨가 처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업이라는 본질을.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이런 솔직한 고백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지 씨, 강 회장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보여준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룹이 되찾아야 할 가치입니다. 옹기나눔 회는 단순한 사회공헌 재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룹의 영혼을 되찾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치를 우리 회사 전체에 퍼뜨릴 차례입니다. 민지는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재단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한 기업의 문화와 가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민지 씨를 도와 이 일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외 사업부를 잠시 내려놓고 옹이나눔회에 집중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너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태준이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민지 씨. 민지는 태준의 눈빛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진심,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민지는 자신의 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김민지 총괄본부장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깔끔한 사무실, 그러나 아직은 개인적인 느낌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지는 책상 앞에 앉아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고 이전에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던 여성 직원, 이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수진 과장입니다. 앞으로 직속으로 모시게 될 것 같네요. 이 과장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지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께 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이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분기 프로젝트 계획안과 예산안입니다. 오늘 중으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민지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네, 내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거든요. 전임 본부장님은 항상 당일에 모든 검토를 마치셨습니다. 이 과장의 말에는 미묘한 도전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백히 민지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민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전문 용어와 복잡한 숫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운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고 그녀만의 방식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지는 용기를 내어 파일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메모를 해두고 필요하다면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전문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진심을 다해 이 일에 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과장이 건넨 서류를 검토하면서 밤을 새운 민지는 다음 날 아침 예상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실 줄 몰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책상 위에 가득 펼쳐진 서류들과 메모지들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서류는 다 검토하셨나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의문점과 제안이 있어요. 이 과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민지가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의문점이신지요?
민지는 메모가 가득한 노트를 펼쳤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이 작년 대비 30% 감소했더군요. 반면에 문화예술 지원 프로젝트는 50% 증가했고요. 이 과장이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내 이사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이 기업 이미지 제괴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었죠.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독거노인 돌봄 프로젝트는 실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단순히 기업 이미지를 위한 프로젝트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과장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새로운 본부장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그래왔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프로젝트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그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언론 보도 횟수, 홍보 효과. 민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정한 성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는지가 아닐까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과장과 민지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질문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프로젝트 예산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태준은 민지가 들고 있는 서류를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태준이 이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과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임 본부장님과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문화입니다. 숫자와 이미지에 집착하는 동안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외면받고 있었어요. 그는 민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 씨,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과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 오늘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민지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독거노인 돌봄 프로젝트 예산을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이 과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쉽게 설득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항상 수치와 결과를 요구합니다.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수치와 결과를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그녀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밤새 그녀가 직접 작성한 제안서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진짜 온기 나눔의 방향성입니다. 기존의 독거노인 돌봄 프로젝트를 확장해서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교류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태준이 제안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은 독창적이고 의미 있어요. 이 과장도 호기심에 제안서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많은 노인분들을 만났어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지원보다 누군가와의 진심 어린 대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었죠. 이 과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독거노인 돌봄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위에서 다른 방향을 지시받았어요. 민지는 이 과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더 이상 날카로움은 없었고 대신 어떤 희망이 깃든 것 같았습니다. 함께 해보실래요, 이 과장님?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과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꺼이요. 저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 명이 함께 이사회를 설득해 봅시다. 3시간 후 대진그룹 본관 15층 대회의실.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이사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고 민지와 태준, 이 과장은 발표자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 저는 온기 나눔 회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프로젝트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대진그룹의 새로운 기업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우리의 원칙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몇몇 이사들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만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를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민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기존의 성과 측정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언론 노출이나 홍보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는지를 측정해야 해요. 그녀는 화면을 넘겨 새로운 성과 측정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 정서적 만족도, 지역사회 연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런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은 오히려 더 강력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한 홍보가 아닌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더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이사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런 접근 방식이 생소했지만 민지의 열정과 논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지 씨, 당신의 제안은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우리의 창업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군요. 그는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숫자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근본 가치로 돌아갈 때가 아닐까요? 이사회는 결국 민지의 제안을 수락했고 독거노인 돌봄 프로젝트의 예산은 작년보다 오히려 20% 증액되었습니다. 민지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민지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민지 씨.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과장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본부장님.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당신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민지는 두 사람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후 옹이나눔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민지의 진심 어린 나눔이라는 철학에 맞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민지를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지는 강 여사의 초대로 다시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강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 양,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민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강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 다시 사람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고 손자에게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또 다른 가족을 선물해 주었지. 민지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여사님, 강 여사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불렀어. 민지가 종이를 받아보니 법적 문서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당신을 법적으로 내 손녀로 입양하고 싶어. 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어.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신사로 일하며 꿈꿔왔던 가족 같은 직장을 넘어 이제 그녀는 진짜 가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강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들도 태준이도 모두 동의했어. 사실 태준이가 특히 좋아하더구나. 민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최근 그녀와 태준은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지가 처음으로 강 여사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에 강 여사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지야. 당신과 태준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대진그룹의 미래. 민지는 감격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새신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행복 관리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한 기업의 철학까지 변화시킨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온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폭염이 내리쬐던 그 여름날 한 새신사가 쓰러진 노인을 업고 달려간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